드디어 이렇게 됐군요. 금태섭 아웃. 문파의 파워, 힘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각 지역에 대한 공천. 현역 배지는 금태섭. 근데 최근에 거기에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다가 결국에 김남국 변호사는 돌고 돌아 경기 안산 단원을로 공천을 받았고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김 기자 결국 금태섭 의원이 아웃이 된 겁니까? 네,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후에 추가 공모에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이 자리에 공모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경선 끝에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조국 정국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었잖아요. 결국 이 때문에 당과 당원에게 밉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을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비판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그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결국 서울 강서각 지역에서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죠.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그 민주당 공천을 그 한 단어로 보면요. 네. 제가 보기 그 친문 유일 체제를 구축했다. 어허. 친문. 그래서 이제 그 문파에 의한 문파를 위한 이제 친문 유일 체제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금태섭 의원도 당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하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문파들의 눈밖 게임이 나 있었고 예. 이번에 그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도 있잖아요. 예. 당원에게 당연히 불리했을 거고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결국에 그 당원들이나 문파 이런 분들에게 일반 여론조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상외로 패배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뭐 100%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공천 받았고요. 김남국 변호사 돌고 돌아 결국 안산 단원을에 공천 받았고요. 김용민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죠. 역시 경기 남양주 병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 의원은 어쨌든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더군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조국당으로 개명하시오. 한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이제 강선우 대변인이 사실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 서로 경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은 이제 진성당원, 즉 당비를 내는 당원들도 65%를 강선우 대변인, 부대변인이 얻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64%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든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이든 간에 거의 비슷한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뭉쳐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뭉쳐있다. 예.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조국 그 어떤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이런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했던 사람조차 지금은 미운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진중권 정 교수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자, 쓰레기통에
조국 수호 써서 이렇게 해도 아마 당선이 될 겁니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과한 표현을 썼죠. 예.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쳤다. 정봉주와 김남국 실패하자 마지막 자객으로 보낸 게 강선우. 우리 집 쓰레기통에 조국 수호라고 써도 아마 당선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지금의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이 민주당 선거에서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태섭 의원이 중도층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의 표를 정말 가져올 수 있는 정치인이었는지, 실제로 중도표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저력의 정치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물음표가 쳐지고요. 예. 또한 조국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 탈락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 과정 중에서는 지역구를 얼마나 그동안 잘 챙겨왔고 다져왔는지 이런 기타 등등 요소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조국 전선으로 인해서 평가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워낙에 당론인 공수처 이제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어떨까요? 금태섭 지금 현역 의원이 이제 탈락이 된 것인데 이른바 문파들, 친문의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김 기자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금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밑에 댓글에 보면은 대다수는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조롱하는 비판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경선 탈락을 축하한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가라는 댓글들도 여러 눈에 띄었고요. 사필 규정이다, 인과응보다 이런 댓글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탈락하면서 드디어 우리 당이 하나가 됐다는 조롱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어떤 생각 드세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예. 결국 이제 금태섭 의원이 중도층을 이렇게 견인하는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정치나 보긴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 중도층을 견인은 못해도 최소한 이게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을 막을 수는 있다? 이탈을 시키는. 이탈을 시키는? 예. 이 정도의 역할은 저는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거의 당에서 쓴소리하는 의원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까지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과연 이게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제 조국을 결사하게 수호하고 부의했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종민 의원이나 또는 이제 김남국 변호사, 예. 또는 남양주의 김용민 변호사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다 공천이 됐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저는 표심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픽이 이제 나왔죠. 아까 저희가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김종민, 김남국, 김용민 이분들이 공천을 받았고 얼마나 살아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4.15 총선을 치러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총선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조 전 장관이 사실은 조금씩 잊혀져가는 타이밍에 다시 조국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소환이 되면서 민주당 선거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과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범죄 혐의를 이걸 옹호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스스로 내심으로 맞지 않다고 볼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찍어야 될까, 어느 당을 찍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지지층을 자기가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을 찍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한번 같이 투표를 했잖아요. 오늘 결과 나왔잖아요. 예, 결과 나왔는데 무려 74.1%가 찬성하고 반대가 25.9%예요. 근데 즉 4분의 1 정도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사람,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예.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지금 순간의 선택에 섰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문 지지계층, 적극적인 지지계층 쪽으로 예. 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금태섭 의원을 누른 경선에서 승리한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겼더군요. 글을. 경선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를 알리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현역이라는, 그러니까 금태섭이라는 현역이란 큰 산을 넘었습니다. 강선우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금태섭 의원을 거의 2배 격차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강서갑 지역이 민주당 어떤 경선 방식으로 치러졌을까? 저희가 친절하게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게 각각 50%씩. 그리고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치 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이분들에게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에서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금태섭 의원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꺾고 이제 후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 기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 결과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 발언으로 그 민주당 안에 있던 뭔가 중도층들이 이번 경선 탈락으로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중에 한 의원은요. 당원이 소신파 의원을 버렸다는 이 결과를 시민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소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당에서 외면받은 금 의원 한마디로 답이 없다.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반대 목소리를 낸 게 건전한 쓴소리인지 아니면 당의 어떤 결과, 당의 공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지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건전한 평가였다는 그 어떤 여론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게 조국을 찬성했다, 반대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금태섭 의원이 여러 가지 민주당이 내세웠던 당론 등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건 건전한 쓴소리가 아니라 혹은 본인의 정치를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니냐, 아니면 이 민주당의 결과는 어떤 그 당론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색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내지는 물음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이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이런 본인들의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 중도층을 단순히 응집시키는데 실패할 거라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제 공천 탈락이 된 것이고, 반면에 이분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나누다 보니까 전국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런 그런 분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오신 분, 수천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문정에서 사실은 전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권세트권을 찾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검찰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번 지금 민주당 한번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좀 이러하던데 함께 한번 봐주시죠.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라는 그래픽 제목과 함께 황운하 전 청장이 대전 중구에서 공천을 받았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울산 중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역시 전북 익산에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는 건 뭘까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글쎄요. 이 결과는 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통합당은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이 이제 저항할 때 그때 국회 선진화법 이런 이제 기소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은 보통 이게 유죄가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 상당히 형이 높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만약 이렇게 기소가 돼가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무죄율이 일본이 제일 낮고 우리나라도 이게 0점대예요. 2015년에 보면 일본이 0.14, 예. 우리는 이게 0.58입니다. 0.58. 이 말은 이제 기소가 되면 99% 이상 유죄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예. 수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과연 이게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 있고 또 이게 무죄율이 이렇게 낮은데 만약에 유죄가 됐을 때는 대규모의 보궐선거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저는 공천 아니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재판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요. 지금 뭐 유죄다 무죄다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어쨌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다. 이게 이제 팩트일 것 같고 하국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금고 이상의 행위가 돼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만약에 위반한다 그러면 이게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무조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국회의원직에서 그냥 박탈됩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지어지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예. 과거에 여러 원성이 되더라고.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기소가 됐거나 심지어 뭐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만약에 그 이렇게 기소가 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당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공천을 이렇게 했다. 이 자체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자체를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허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공천했다? 이 자체는 우리 특히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한 거는 우리 검찰에 수사한 것 자체를 완전히 불신하고 오히려 이거 자체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내심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하종대 국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지 않았었던가요? 김 기자, 결과 나왔죠? 그렇습니다. 찬성이요.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아서 약 3배 차이로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반대 25.9%, 찬성은 74.1%, 3배 가까운 그 차이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게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라는 뜻이라고 이제 정당화를 했지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론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 이렇게 극명하게 일단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오늘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모순이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좀 불가피한 생각이 선택이었다? 듭니다. 예, 선거는 치러야 되고 정치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상당수의 비례 의석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포섭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집권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정도를 걷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전혀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선택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으로서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예.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점에서 그 미래 한국당하고 틀리다 봐요. 첫째는 이제 미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를 반대를 했어요. 근데 준연동형 비례를 1+4가 강제로 밀어붙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방위나 자구 행위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이게 첫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저는 1+4 연합체 그 군소 내당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행위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 본인들도 준연동형 비례가 정치 개혁하는 거리가 먼데, 다만 이게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아하. 한 거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만 공천하는 당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내당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아니냐. 예. 이게 두 번째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게 미래한국당은 그냥 미래통합당의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후에 합치면 돼요. 근데 저 부분은 미래연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왜요? 연합이라는 건 이게 여러 당이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그 당에 표를 줬을 때 어느 당 의원한테 표를 주는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게 임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녹색당이면 녹색당 이렇게 각자 자기 당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떴다방 정당 아닙니까? 임시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게 해산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회의원 숫자를 서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 뭐 똑같은 결과적으로 측면이 그런 있어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동안에 국회 21대 국회를 만들기 직전에 선거법을 바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선거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수 정당의 보다 나은 국회 진출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그거를 주도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다른 미래통합당은 그걸 반대했던 쪽이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국회법이 만약에 바꿔지면은 우리는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했던다고 여기는 그거를 비난했던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더라도 처음에 이 국회법을 바꾸는 주도적으로 했고 그걸 비난했던 사람이 만든 거하고 그거 자체를 그 선거법을 바꾸는 거를 반대하고 만든 당하고는 다르다.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